그리고 또 하나는 명당은 편편한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묘에 소풍을 가가지고 놓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 명당이랑은 이렇게 판판한 능선상에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절을 할 수도 있고 소풍을 갈 수 있는 이런 자리, 평평한 능선상에 위치해야지만이 명당이라는 거고, 최근 들어와서는 어떤 계곡이나 비탈에 인공적으로 석축을 쌓고 묘를 쓰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만 해도 석축이 쌓여 있거나 인공적으로 써 있는 묘는 80% 이상은 명당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묘를 쓰는데 석축을 쌓아가지고 묘를 쏘는 자리죠. 이 자리는 명당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 흙을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인공적으로 석축이 쌓여있는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80% 이상은 명당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 들어온 이런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게 되면 인공적으로 만든 자리는 언젠가는 이렇게 허물어짐으로써 어떤 조상과 자손들의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당이라는 것은 판판한 능선상에다가 저희가 어떤 조상이나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명당이란 이 자리가 명당이냐 아니냐 그를 판단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흙을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은 산에 가가지고 이 자리, 이 묘자리가 좋은 자리냐, 이 집터가 좋은 자리냐를 판단했을 때 어르신들이 뭐 청룡백호가 감싸져 있고 이 자리는 어떤 기운이 보이고 사람이 아주 포근한 느낌이 든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보다도 이 자리가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직접 보시는 것 같이 삽으로 이 자리를 파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탐침봉으로 땅을 탐침을 해봤을 때 그 자리가 이렇게 밝은 흙, 지금 보시면 이 지표면의 흙과 이 밝은 흙의 현재 차이가 나죠. 이렇게 밝은 흙이 나와야지만이 명당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면 이렇게 탐침을 해봤을 때 밝은 흙이 나오는 자리가, 우리가 풍수를 깊게 공부 안 하셔도 밝은 흙이 명당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장례하는 순서 절차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명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이가 나가는 거고, 저희가 노제를 지내고 명당자리에 왔을 때, 지금 보시면 이제 명당에 땅을 팠을 때, 저희 최근에서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이용하여 가지고 땅을 많이 훼손해 버리는데, 의사가 수술을 할 때도 맹장 수술하는데 배를 다 찍고 하는 것보다 작게 절개하는 게 명이듯이, 저희가 산을 절개할 때도 관이 들어갈 수도 있을 만큼 자리, 폭 한 80m, 길이 한 180m 정도를 파가지고 그 자리를 파는 자리를 파기 위해서 지금 상, 중, 하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포크레인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지금 파고 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니까 색깔이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이제 밝게 나오죠? 이렇게 명당은 뭐 청룡백호가 어떠고 기가 어떤 걸 떠나서라도 이렇게 땅을 파봤을 때 밝은 흙이 나와야지만이 명당이라는 거고, 이 자리를 어느 정도 팠을 때, 명당은 계란과 같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계란의 흰자, 노른자를 팠을 때 제가 이렇게 탐침봉으로 탐침을 해봐가지고 계란의 노른자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가를 알고 나면 그 깊이를 저희가 산의 종류에 따라서 깊이가 3자가 될 수가 있고 4자가 될 수가 있고, 명당의 음택이라는 것은 한 자에서부터 7자 사이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탐침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하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바닥의 사진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사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햇빛과 함께 보인다면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흙이 바로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지금 보시면 계란에 지금 안에 있는 노른자는 지금 이 노른자 흙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 표토층이 밖에 흙은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란에 저희가 조상을 모시고 땅을 다시 묻을 때 계란의 노른자를 먼저 모시고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계란의 흰자나 껍질에 있는 흙을 모시는 것 같이 미리 이렇게 포장을 준비해 가지고 표토층과 흰자 흙과 명당의 흙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조상을 모실 때는 따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보시면 제가 일반 장을 지낼 때 보시면 상당히 슬픔에 젖어 있고, 지금 보이시면 그 여자분들 계시죠? 동작 일하시면 슬픔에 젖어서 울음을 터뜨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계란에
흰자가 있고 계란의 노른자, 이 노른자를 지금 파고 있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어딜 보고 있습니까? 이 계란의 노른자, 지금 명당을 파고 있는 자리를 보고 있고 모두 다 신기하면서 이런 자리에 조상을 모시고 저희 부모님을 모신다 생각하시고 슬퍼하기보다는 더 기뻐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광자리를 파고 나서 저희가 이 방향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실을 놓고 제가 지금 풍수에서 보시면 방향을 체크하는 나경을 놓고 방향을 맞추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방향을 놓고 난 다음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더라도 지금 이 자리를 판 흙들은 요후 보시면 노랗고 밝은 흙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봉을 쓰려고 바로 밑에서 판 흙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색과는 현재 다른 흙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명당이라는 것은 주변과는 현재 다른 흙이라는 것을 이 사진을 보고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을 지금 합장을 하여 가지고 지금 모시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산에 명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보시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첫 번째 산을 저희가 풍수적으로 말하면 태조산 그럽니다. 우리가 태조산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태조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중의 시조가 되고 전기로 말하는 발전소가 되는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있는 산을 저희가 이제 중조산, 중시조가 되는 거고, 전기로 말하면 송전소가 되는 산이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산을 소조산, 할아버지가 되는 산이고, 전기로 말하면 변전소가 되는 산. 그리고 밑에 있는 주산은 아버지가 되는 산이고, 어떤 수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이라는 거는 어떤 자식이 되고, 전기로 말하면 콘센트라는 거죠. 우리가 전기를 쓰기 위해서 발전소에다가 전기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콘센트에다 쓰는 것 같이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풍수를 어떤 태조산, 중조산, 소조산, 주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할아버지산, 아버지산,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제가 일반 산으로 우리 강주로 말하면 풍암지구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자식이 되는 풍암지구에 있는 명당자리, 양택의 명당이 있는데 그 자리를 혈로 보셨을 때 바로 뒤에 있는 주산, 아버지가 되는 산은 바로 풍암지구 바로 뒤에 있는 산, 바로 이 금당산이 되겠고, 금당산이 아버지가 되는 산이면 바로 있는 할아버지가 되는 산은 광주에 있는 무등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무등산의 바로 이제 중시적격이 되는 산은 우리 그 내장산이나 덕유산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태조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큰 태조산, 어떤 백두산으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어떤 용어, 이 태조산, 중조산, 소조산, 주산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중의 시조, 중시조,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과 같이 쉽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에서 쓰는 어떤 전기로 생각하시면 어떤 발전소, 송전소, 변전소, 변압기, 전기불 이렇게 콘센트로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어떤 태조산, 중조산, 소조산이 돼가지고 저희가 어떤 혈이 모든 산맥과 하천의 교감, 방금 말했던 우리 음양을 봤을 때 어떤 산인 음과 양이 물이 만났을 때 어떤 혈이 만들어졌을 때 혈이 모든 산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혈에서 이 중심에서 좌측에 있는 산을 우리가 좌청룡 그럽니다. 그리고 혈을 중심에서 오른쪽에 있는 산을 저희가 우백호, 그리고 뒤에 있는 산을 저희가 북현무,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산을 저희가 남주작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사신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TV서나 봤을 때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 그러는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혈 자리에 서서 좌측에 있는 산은 좌청룡, 우측에 있는 산은 우백호, 북쪽에 있는 산은 현무, 남쪽에 있는 산은 주작이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빨갛게 된 부분이 저희가 말하는 명당이나 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지금 보시면 좌측에 있는 산을 청룡이라고 했죠. 근데 이 청룡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었을 경우에 이 앞에 있는 산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에 있기 때문에 내청룡,
바뀌었기 때문에 왜 청룡, 또 안에 있는 백호를 내 백호, 외 백호 그러는 겁니다. 그러게 보셨을 때 저희가 혈장에서 봤을 때 청룡이라는 것은 통상 남자 기운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제 몸이 명당으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것을 저희가 청룡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백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좌쪽에 있는 청룡은 어떤 남자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백호라는 것은 어떤 여자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좌측이 만약에 권력을 상징한다면 오른쪽은 저희가 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좌측이 장남을 상징하면 백호라는 것은 저희가 차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풍수들이 어떤 현장에 가가지고 좌청룡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잘 되고 권력이 있겠다. 오른쪽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여자가 잘 되고 장남보다는 차남, 부에 더 있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청룡 백호만 가지고 그 발복 관계를 따져서는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이 자리를 저희가 혈처, 명당을 하고 보셨을 때 이 명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보는 입장이 아니라 명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산을 제가 청룡, 우측에 있는 산을 백호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제가 좌청룡 우백호 했을 때 제가 만약에 묘를 쓰신다 그러면 이 혈처 이 부분에다가 조상분을 모셔 능선 부분에 이런 판판한 자리에다가 조상을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 이 가운데를 혈처로 보셨을 때 좌측을 청룡, 우측을 백호,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다가 조상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산을 작게 생각하셔가지고 바로 이 길가에서 바로 가까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조상을 모셨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명당 자리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